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고 1차 함수, 우리가 앞에서 1차 함수를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때도 공부를 조금 했었다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y는 ax,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y는 ax,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 다음 직선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y는 a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a가 뭐였었냐면 기울기였습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음수일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다음과 같은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낸 직선의 표준형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참 많이 했었던 거, 그리고 앞에 1차 함수하면서도 했었던 그런 꼬라지가 되겠습니다. 얘가 직선의 표준형이 되겠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쓰는 형태가 다음의 형태다라는 거죠. 자, 이때 A는 무슨 역할을 하는 놈이냐? A라는 놈은 기울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뭐 다들 아셔야 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라는 것은 x 증분분의 y 증분을 나타낸 b의 값이다라는 거고요. 자, x 증분이라는 것은 x 증가량, x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려면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주면 x의 증분과 y의 증분이 구해지면서 기울기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뭐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y 절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y 절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x에다가 0 넣는 거예요 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 틀린 대답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게 y 절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y 절편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굳이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y절편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x에 0을 대입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대입하여 y의 값을 구하면 그 값이 y절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y절편들은 잘 구하신단 말이야.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다 0 넣으면 돼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y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조용해진다는 거죠. 근데 y절편은 구할 수 있어. 근데 y절편이랑 y축이랑 만나는 건 같은 거야. 근데 y축이랑 만나는 점은 못 구해? 이거 뭔 말이야?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다 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보다는 y절편을 구하세요 라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고,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됐었죠. 그런데 얘를 배운 이후 과정에서부터는 y절편을 물어보는 경우보다 y축과 만나는 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y축과 만나는 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y절편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다 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신다라면 문제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그냥 y절편 구하라는 거잖아. 뭐 y절편이야. x에다 0 넣어서 y 구하면 되지 뭐. 요렇게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y절편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한다라면 x절편은 당연히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다라고 할 거고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건 뭐 아시죠? y에 0을 대입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대입하여 x의 값을 구하면 그 값이 x절편이 됩니다. 라고까지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y절편 x에다 0 대입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 안 돼. 이건 뭐 다 아는 거잖아. 내가 그걸 모를까봐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 y절편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A는 뭐니?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x증분분에 y증분 해주면 됩니다. 그럼 x의 증분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x끼리 빼면 돼요. y증분은 어떻게 구해요? y끼리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x끼리 뺀 거 분해 y끼리 뺀 거 해주시면 기울기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의 형태가 표준형이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서 그냥 다 넘겨서 는 0을 만들어낸 거죠. 다음과 같이 생긴 형태를 우린 앞으로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은 그냥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y를 넘겨주시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는 0, 는 0 꼭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어줬다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y 빼고 다 넘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by를 남겨놓고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될 거고요. 그럼 이제 b마저 나눠준다라면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역할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서 뭐를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 뭐를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a랑 b가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b랑 c가 y절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a랑 b가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b랑 c가 y절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a, b가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b랑 c가 y절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우리가 뒤에 가서 일반형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을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기본형부터 시작을 해서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까지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 식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만들어져서 출제가 될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파트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무언가 힌트를 주겠죠. 그랬을 때 어떤 힌트가 주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나 출제가 됐었고 중학교 때도 엄청 쉬웠던 그런 문제의 난이도에 해당됩니다.
기울기가 뭐 2고 y절편이 3이면 직선의 식을 y는 2x 플러스 3 기울기 자리에다가 2 집어넣고 y절편 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일반화해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y절편을 n이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기울기를 a로 많이 써왔고요. y절편을 b로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아까 쌤이 직선의 표준형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줬었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써왔었으니까. 그런데 표준형을 쓴 다음에 그 밑에 봤더니 그 밑에 일반형을 썼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일반형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ab가 또 쓰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선의 표준형을 ax 플러스 b로 많이 쓰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mx 플러스 n으로 많이 또 쓴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이 정도 난이도의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출제가 안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쌤이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집니다. 오, 쌤! 기울기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 주어지는 거 우리 중학교 때도 했었던 건데요. 맞아요. 자, 기울기가 3이니까 3x 쓰고 y절편은 모르니까 n이라고 쓴 다음에 2,5를 지나니까 x에다가 2를 y에다가 5를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n이 구해지면서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니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었던 그 방법, 요 방법으로 풀 바에는 차라리 문제를 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풀 바에는 문제를 풀지 말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 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공부할 바에는 아예 공부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차라리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러니까 얘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푸는 거지. 왜? 배우길 이렇게 배웠으니까. 니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니들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니들 탓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방법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떨어졌어. 자, 그러면 앞으로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난 한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기울기 3 괄호 2,5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5 요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요 플러스 5도 원래는 여기서 y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부호 조심하셔야 돼.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마이너스 5는 넘길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일반화해서 문자로 한번 나타내보면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난 한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반드시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것 좀 많이 강조해 놓으시고요. 꼭 다음과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거를 내가 오늘 니들한테 처음 가르치는 거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 필요가 없겠지. 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 거니까. 근데 니들은 이미 기존에 충분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까 그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갈아엎어서 새로운 거를 적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진화는 두 점이 주어지는 거지. 뭐 1,2를 지나고 그 다음 3,6을 지나는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또 잘 됩니다. 자, 진화는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요 두 점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은 x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y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b의 값을 본다라 그랬습니다. 자, x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2 증가했네요. y는 얼마나 증가했냐면 4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x 증가한 건 어떻게 구했냐면 뺐죠. y 증가한 건 얼마나 어떻게 구했냐면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증가량을 구하고 y 증가량을 구해서 b의 값을 구해주시면은 기울기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하나 더 알면 되냐면 진하는 점 하나만 더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울기 알아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려 진하는 점을 몇 개나 알고 있냐면 2개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뭐를 사용을 해야 되냐? 그거는 니들 꼴리는 거, 니들 하고 싶은 거, 니들 개인 취향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1,2를 지난다라고 할 거야. 그럼 x-1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 약분하면 2죠. 3,6을 지나는 걸로 하고 싶으시면 x-3 플러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쌤, 그러면 답이 달라지잖아요. 아니에요. 요거 전개해 보시면 그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 x증분분의 y증분,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 기울기를 구해주시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지나는 점으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둘 중에 뭐를 사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개인 취향대로 뭐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 더 간단하고 이쁜 게 좋지 않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요령껏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x 절편이 주어지고요, y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x 절편이 3이다, y 절편이 4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물론 x 절편이 3이다 라는 것은 그때 y는 0이다가 되겠죠. 왜? x절편 어떻게 구했냐? 이 3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했냐? y에다가 0을 넣어서 그때 구해지는 값이 3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x에다가 3 넣고 y에다가 0 넣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y절편이 4다라는 것은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y가 4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4에 해당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다음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x와 y를 빼서 기울기를 구하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 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가 돼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 x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3,0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사라지겠네? y가 0이니까 얘가 0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분모에 x절편을 깔아 놓으시고 분자에 x절편을 집어넣으시면 분모 분자가 같아지니까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y절편이 4다 라는 것은 이번엔 x에다가 0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럼 x에다 0을 넣으면 얘가 사라지겠네, 0이 돼서. 그런 다음 분모에다가 y절편을 깔아놓고 분자에다가 y절편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분모 분자가 같아지면서 약분되면서 1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모에 x절편과 y절편을 깔아놓으시고 x절편 위에는 x를, y절편 위에는 y를 써놓으시고 다음과 같이 식을 써놓으시게 되면 x절편과 y절편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일반화해서 x절편, y절편을 뭐 a, b라고 하면 x절편 a분의 x, y절편 b분의 y는 1.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의 것들은 일반적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요. 조금 특이한 형태의 직선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 세로선. 요런 거. 자,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이 점은 3이 아니라 이 점의 좌표는 3,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한 3,1쯤 되겠네. 이 점은 3,2, 3,3, 3,3, x가 모두 3인 직선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을 x는 3이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로선으로 그리고 요점 0,3을 지나는 직선. 자, 0,3 y좌표가 3. 이 점만 보고 이 직선의 식을 y는 3이라고 쓰시는 건 잘못된 거야.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들을 다 보시게 되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y가 3인 점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을 y는 3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애매해?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야. 뭐 y축이니까 y는이라고 쓴다. x축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야. 직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직선 위에 찍히고 있는 점들의 좌표를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점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 점들의 공통점이 모두 x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 y축은 x는으로, x축은 y는으로 바꿔서 외우자. 뭐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 직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들의 좌표를 통해서 x가 모두 0이구나.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y좌표가 모두 0이구나.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뭐 대충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저기 좀 뒤로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쌤 뭐더라? 자, 조금 뒤로 넘기셔서 세미나라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에 첫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 거냐면은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이 만나는 교점, 두 점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얘를 하고 나면 우리가 결론으로 뭔가 공식 하나를 만들어낼 건데 그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해를 해주십사 요 내용을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하나가 주어집니다. 뭐라고 쓸까? 뭐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그냥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냥 또 직선 하나가 주어집니다. 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뭐 기울기가 쌤 틀렸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 두 직선이 교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사실 많아요. 그쵸? 엄청 많이 그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요 직선에서 는역을 제외하고 식만 따서 x 플러스 y 플러스 2 써주시고요. 마찬가지 는역 떼내고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써주시고요. 양쪽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k를 곱해주시고 는 0 써주시게 되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쓰면 다음 조점에 요 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왜 만들어지느냐, 구해지느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 직선 위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뭐 적당히 마이너스 3,1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점을 다음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대입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야. 맞습니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점 뭐 마이너스 3,100 마이너스 3,100 자, 요 점은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을까요? 대입할 수 없다 라고들 많이 대답을 하셨겠죠. 자, 근데 대입할 수 있습니다. 쌤 대입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대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니들이 왜 대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냐면 대입을 해봤겠지. 그러니까 대입을 해봤잖아. 뭐 대입을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00 플러스 2는 0 다음의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정식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그럼 그건 항등식이어야지. 방정식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성립하는 x 혹은 y, xy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근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반드시 반드시 참여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점은 대입을 해보시면 성립을 한다라는 거거든. 성립을 하는 것만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성립하지 않은 것도 대입은 할 수 있다. 대입은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얘는 다음 방정식의 해가 될 것이고 얘는 단지 다음 방정식의 해가 아닐 뿐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내용은 방정식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식의 내용입니다. 식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건데 방정식의 해는 결국 다음 직선 위에 찍힌다.
혹은 이 직선은 그 방정식의 해를 갖고 만들어낸 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해가 아니잖아. 따라서 이 점은 다음 직선 위에 있지 않다. 혹은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대입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대입은 할 수 있지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 xy는 다음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직선은 이 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입니다. 라고 식의 내용을 그래프에서 해석하시고 그래프의 내용을 식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개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숫자는 있겠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 찍어 놓으면 그 점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몇 콤마 몇인지는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다음 방정식의 대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입을 해보시면 성립 안 할 거야. 왜? 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니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숫자를 x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적혀있는 숫자를 y에다가 집어넣어서 2배하고 뺀 다음에 더하기 3하면 0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요 점은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는 아직 안 구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얘를 다음 직선에다가 집어넣어서 x에다가 y에다가 적혀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더하고 2를 더하면 0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고 있거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고 있거든. 됐나요? 자, 요 점의 좌표 x, y에 적혀있는 숫자를 다음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2개 더하고 2를 더하면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0이 나올 거예요. 왜? 0이 나오게끔 하는 xy니까. 여기 xy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0이 나올 거예요. 나만 하죠. 안 나온다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니까.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0이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 저 점을 다음 직선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0 더하기 0k는 0이 되면서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한다가 되죠. 자, 이 점을 대입을 해봤더니 성립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직선이 저 점을 지난다. 저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다. 따라서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이렇게 안 풀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관건은 성립의 여부다. 성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이해해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내용들은 다뤘고요.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해놓고 힌트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3이고요. 이 점을 지난다가 아니고 이 점을 지난다가 아니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점을 알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중점 구하는 공식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3되네.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1됩니다. 따라서 중점의 좌표가 3,1 되는 거 확인하시면 기울기 주어졌고 지나는 점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을 해서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죠. 전개하셔서 마무리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점을 지나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자,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라고 적혀 있는데 뭔 말이냐?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하셨다라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 자, 기울기.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직접적으로 기울기가 3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풀어왔다라는 거고.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과거잖아요. 중학교 과정에서 다 다루셨다는 거야. 첫 번째, 평행. 기억나시나요? 평행 조건은 기울기 같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이므로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입니다. 따라서 평행이라는 조건은 기울기를 알려주는 간접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지면 x증분과 y증분, 그러니까 x끼리 빼고 y끼리 빼는 거죠. x증분분의 y증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세 번째 예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그 말은 음의 방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은 자, 나중에 배우신 내용들이다라는 거고, 어쨌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x축과 이루는 정확하게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는 얘를 이용을 해서 탄젠트를 구했죠.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밑변분의 높이였어요. 밑변분의 높이. 근데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정의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알고 보면 구해지는 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탄젠트 값을 구하고 그 구해진 값을 기울기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복습이 들어가야 되는 게 탄젠트 30도가 얼마였냐, 탄젠트 45도는 얼마였느냐, 탄젠트 60도는 얼마였었느냐.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적어주잖아, 이렇게. 내가 지금 니들이 이거 못한다고 갈궜어? 아니잖아. 못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지금 알려줬잖아. 알려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모르면 이제 욕을 쳐먹어야지. 지금까지 모르는 거는 내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알려주고, 그쵸? 알려줬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모르면 갈구겠다는 얘기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지금 괜찮아. 내일부터, 오늘부터 알면 되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시험 전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꼭 하나씩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적어 놓으시고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시라 그랬습니다. 니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는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니들 중학교 과정을 내가 가르친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니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내가 치워준다라니까 치워준대. 그러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 역시 기울기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 자, 요 수직 조건은 니들이 처음 배우는 거야. 아직 안 배웠어요. 좀 있으면 배울 거야. 근데 어쨌든 알아두시라고. 요 수직이라는 조건도 결국은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배웁니다. 요 내용 오늘 배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면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울기를 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탄젠트 30도 얼마라고? 3분의 루트 3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인 거구나. 그리고 저 점을 지나는 거구나.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고 지나는 점이 주어졌으므로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콤마니까 플러스 3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개 좀 해주시면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4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나는 점이 무려 2개나 주어졌어요. 하나만 주어져도 되는데 그 대신 둘 다 멀쩡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써먹으려고 하든 어쨌든 A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기울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좀 전에 했습니다. 두 점이 주어지면 뭐를 알려주는 거다? 기울기를 알려주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X끼리 빼는 거죠. 그리고 Y끼리 뺍니다. 자, 그때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뺄 거냐,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뺄 거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앞에서 뒤에 걸 뺐으면 무조건 앞에서 뒤에 걸 빼야 된다는 거죠. 자, X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A에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뺐습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다는 거죠. 그러면 Y도 반드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것을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니들 마음대로 X는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빼고 Y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고 이러시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요 짓거리만 하시면 어떻게 빼셔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기울기 구했습니다. 얘가 얼마라고? 4라는 거죠. 그러면 3-A가 4A 플러스 8이다라는 거고, 그럼 5A가 마이너스 5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 점이 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으니까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괄호 1번 마무리했고요. 괄호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점 2,1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요 점이랑 A를 지난다가 아니라 요 점이랑 B를 지난다가 아니라 요 점이랑 내분하는 점,
요 두 개의 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분하는 점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3대 2입니다. 기억해 주셔야죠. 3대 2니까 3232, 3232 되겠고요. 를 잡았으니까 3한테다가 A거 B거, 자 B거, 2한테다가는 A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하듯이 해주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한테다가는 B거 1,7을 곱해주고 2한테다가는 A거, 2한테다가는 A거 6,2를 곱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분하는 점이니까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5, 5분의 25니까 3,5가 내분하는 점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분하는 점 한 개랑 문제에서 또 주어진 점, 요 두 점을 이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먼저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x끼리 빼는 거죠. 앞에서 뒤에 걸 뺐어요. 그러니까 y 역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주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1분의 4니까 기울기가 4입니다. 기울기 구했습니다. 그럼 지나는 점을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무려 두 개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직선이 A는 지나지 않아요. B는 지나지 않아요. 막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읽으면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점 중에 2,1이 좀 더 숫자가 작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겠네. 그래서 4x-7로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졌습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의 각각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X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다라는 거죠.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야? Y축과 만나는 점이 뭐야? X절편이고 Y절편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셔도 돼. 그래도 되긴 되는데 X절편과 Y절편을 분모에다가 깔아주시고 X절편 위에 X를 Y절편 위에 Y를 더해서 1이라고 써주면 훨씬 더 간단하게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점 4,2를 지나고요. X축과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6일 때 다음 직선의 방정식에서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4,2가 찍혀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여야 되니까 삼각형,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양의 방향에서 둘러싸인 삼각형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이랍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지금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이 X절편이죠. 여기가 A다. B가 Y절편입니다. 그러면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요 점이 B다.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변 길이 A죠. 높이는 B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는 거지. 이게 얼마다? 16이다. 그러니까 AB가 32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이 4,2였어요. 그런데 이 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죠. 따라서 다음 직선의 식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대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입을 하게 되면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 AB를 곱해 주시면 4B 플러스 2A는 AB. 근데 AB가 32죠. 그러면 2B 플러스 A는 1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자 2개, 식 2개 나왔으니까 연립을 할 거겠죠. 자, 연립할 건데 무조건 가감법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죠. 이제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 대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2B 플러스 16으로 만들어 놓고요. A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16 B는 32가 되겠죠. A에다가 얘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16B는 32 될 거고요. 넘기면서 2로 나눠버리시면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다음과 같이 되면서 B가 4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연립을 했으니까 다시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든 상관이 없잖아요. 집어넣어주시면 A가 8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8, B의 값이 4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세 점이 주어졌고요.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랍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AB를 가지고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과 BC를 가지고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은 같은 거다가 되겠죠. 물론 AC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B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BC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AC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결국은 다 같은 직선이다 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그걸 다 구할 필요 없이, 왜? 지금 A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힌트가 하나만 있으면 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기울기도 구하고 y 절편까지 구한다는 거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시고요. B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신 다음에 그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 라고 식을 세우시게 되면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A의 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세 점 중에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같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그냥 유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또 많은 연습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쵸?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뭐 시험장 안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맞춰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구합니다. 어떻게? x끼리 빼야죠. 그러면 y끼리 뺍니다. 그렇게 구한 기울기랑 x끼리 뺍니다. 부호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y끼리 뺍니다. 그리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이잖아, 1. 그럼 얘도 1 돼야 되잖아. 얘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8이 돼야 된다라는 거 뭐 넘기고 해주시면 구해지겠죠. 자, 필수 예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과 대각선의 중점,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중심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점을 지나기만 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 역시 마찬가지죠. 중심에 점을 찍으시게 되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직사각형도 2등분 해야 되고 이 직사각형도 2등분 해야 된다잖아.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중심과 이 직사각형의 중심을 모두 지나는,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돼버리는 거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두 점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여러 개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문제에서 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중에 하나의 형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네? 결국 이 생각을 해내실 수 있는 거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 거냐? 가운데 있겠죠. 6입니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6,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2일 거고 이 점의 y좌표는 1과 5 가운데 중앙에 있을 거니까 중점 구해주시면 되죠. 3입니다.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지. 그래서 2, 3. 자, 두 점 구해냈습니다. 기울기 구해보시면은 x끼리 뺄 거예요. 6에서 2를 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가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6번으로 갑니다. 자, 직선에 일반형이 주어졌습니다. 직선에 일반형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과정이 기억이 안 날란가? 자, y 빼고 다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b마저 나눠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AB가 BC가 기울기와 y절편을 만들어낸다 가 된다 그랬죠.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통해서 다음의 직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강은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A와 B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B분의 A도 플러스일 거 아니야. 부호가 같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B와 C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B와 C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도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y절편이 플러스인 직선을 그려주시게 된다라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이 플러스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괄호 1번 직선의 그래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지나는 4분면이 1사분면, 2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지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는 아시죠? 그렇죠? 자, 괄호 2번입니다. A와 C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B와 C의 부호도 같다라는 거예요.
A랑 C가 부호가 같고 B랑 C랑 부호가 같으면 결국은 다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지. 그러면 기울기는 얘 때문에 마이너스 될 거고 얘 때문에 y절편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울기도 마이너스, y절편도 마이너스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얘가 바로 2번의 직선이 될 거고요. 그러면 2, 4분면과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입니다. A가 0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날아가겠네. A가 0이니까 얘가 0이 돼버리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Y는 상수. 어떤 직선의 그래프였었냐면은 Y좌표가 다 똑같은 거야. Y좌표가 특정 하나의 값으로 다 똑같은 거지. X는 막 다른데 Y좌표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로선의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 다음 상수의 부호가 뭐냐라는 건데 B와 C의 부호가 다르답니다. 그러면 B분의 C도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국은 플러스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Y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지겠죠. 그러면서 1, 4분면과 2,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 6번 또 했고요. 넘어가 보죠. 7번입니다. 자,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 P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점 P의 좌표는 뭐 모르니까 적당히 A, B로 잡도록 하죠. 근데 저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라잖아. 자, 뭐 됐고, 제가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냥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에요. 저기 직선이라고 적혀 있잖아. 직선입니다. 점 하나가 있어요. 이 점을 저 직선에다가 대입할 수 있나요?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성립할 것이냐, 성립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저 직선이 지나는 점이래. 그러니까 이 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점을 저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x에다가는 a를 y에다가는 b를 다음과 같이 대입을 하면 다음의 방정식이 성립하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지나니까. 됐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성립을 이제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 방정식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저 직선 위의 점이니까 얘가 저 방정식의 해라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에 방정식은 반드시 성립을 해야만 하죠. 왜? 해라는 것은 그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미지수의 값인 거니까 이해가 되고 계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다음에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뭐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지. 근데 쌤이 기억나시나요? 항등식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뭘 더 강조를 했었냐면은, 뭐를 강조했었냐면은, 뭐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에 강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다음에 항등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얘를 K에 대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K로 식정리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전개를 하고요. K가 들어가 있는 것들과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K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K를 묶어내시고 K가 없는 것들은 뒤로 빼내신 다음에 K에 곱해져 있는 게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K에 더해져 있는 게 0이 돼주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얘는 2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2배 하신 다음에 아래 위로 빼주시게 되면 B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5면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넘어가면 12 계산해서 그래서 A가 6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식에 6,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K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항상 성립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진짜 X에다가 Y에다가 6이랑 5,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시면은 K값이 다 날아가면서 K랑 상수가 다 날아가면서 0은 0이다. 예,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직선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또 하나의 점. 그러니까 점 몇 개? 두 개. 두 개의 직선의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다 하나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다 하나의 문제인 건데, 근데 힌트를 직접적으로 두 점을 숫자로 주어져 놓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점 중에 두 점 중에 하나를 둘 다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죠. 자,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 요 두 점을, 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할 건데, 자, 교점, 연립, 교점, 연립. 이거 지금 이러고 계셔야 돼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합니다. 2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더하죠. 그러면 7x 플러스 24는 0이 되면서 7x는 마이너스 2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24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 구했으니까 다시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3 곱하니까 72고요.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입니다. 자, 그러면 2y는 얘 넘어갈 거고 얘도 넘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7분의 28이니까 통분한 거죠. 더한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7분의 얼마니? 44 되겠고요. 그럼 y는 7분의 22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 24, 7분의 22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쵸? 너무 그지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지같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좀 그지 같으니까 우리 아까 배웠었던 그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3x 플러스 2y 플러스 4에서 끊어야죠. 그 다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에서 끊어야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든 뒤에 있는 거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k를 붙이신 다음에 더해서 는0 써주시게 되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만 더 지나면 얘마저 지나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점도 지나려면 이 점이 다음 직선 위에 있으려면 대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 중요한 건 성립의 여부라 그랬지. 지나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하여 성립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y에다가 2를 대입을 하셔서 다음에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5면 이 점도 지난다가 되는 거죠. 이 점은 이미 지나고 있는 직선이고 k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이 점마저 지나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k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서 전개를 해주시면 플러스 5y, 자, 마무리 부호 계산 잘 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7x 플러스 7y 마이너스 21은 0이 되면서, 자, 마이너스 7로 나누시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문제에서 추가로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기본 내용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치 관계. 앞으로 우리가 정말 다양한 그래프들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2차 포물선 그래프는 이미 배웠고, 원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뭐 3차, 4차, 그 다음에 지수 로그, 뭐 삼각함수 그래프 등등등, 여러 개의 그래프들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가실 건데, 그때 마다 요 자리가 새롭게 배우는 새롭게 배우는 식들의 그래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수함수를 배우면 지수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로그를 배우시게 되면 로그와 직선의 위치관계. 3차, 4차,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금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니들이 알아 먹어야 되는 거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위치관계라는 것을 계속 해나갈 거라는 거죠.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해나갈 거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래프가 뭐야? 직선이잖아. 그 가장 간단한 걸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니들이 이해를 못 해버리시면 앞으로는 계속 더 힘들어지시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라 라는 거고요. 자, 앞으로 위치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교점의 개수를 보는 것이다 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배웠어요. 이미 배웠어요, 우리는. 자,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 다음과 같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주어지고 있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와 평행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어떻게 되어야 일치했었냐? 일치했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과거형입니다. 일치하려면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 절편마저 같아야 두 개의 직선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평행하려면 기울기 같아야 하죠. 그런데 y 절편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y절편마저 같아져 버리면 그거는 평행이 아니라 일치가 돼버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와 기울기가 달라야 하고 y절편은 상관이 없었어요. y절편이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y절편은 상관이 없고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 말고 일반형도 배웠잖아? 그러면 일반형을 가지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울기는 뭐랑 뭐가 만들어낸다 그랬냐면 A랑 B가 기울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했고요. Y절편은 B와 C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랬어. 일치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얘들아, 이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지금 빨리 해.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됐죠? 일치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절편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두 개의 시 같아야 두 개의 직선이 같지. 일치하죠. 그러면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A와 B가 같아야 될 거고, 일치하려면 y절편도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y절편이 B랑 C가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y절편을 만들어내는 B랑 C랑도 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외우자는 거지. 이게 뭐 원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형을 가지고 평행 조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평행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근데 기울기는 A랑 B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만들어낸 A랑 B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 근데 y절편은 B랑 C가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y절편을 만들어내는 B랑 C는 다르다.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A랑 B가 달라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저기 뒤에 가서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수직 조건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적어드리면 기울기와 기울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두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이랑 BB''이랑 섞어 찍어 바르면 기미 주근깨가 제거된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냥 닥치고 외우시라는 거죠. 근데 좀 수월하게 외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뿐인 거고요. 그냥 니들 꼴리는 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증명을 하는 거지. 지금 저 식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밑에 식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 된단 말이야. 근데 수직이 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요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이다가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플러스 됐고, 분모끼리 곱한 거 BB'을 넘기면 AA'은 마이너스 BB'이 되는데 얘를 넘겨주시면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냥 결론만 따가시려면 얘를 외워야 된다.
근데 얘를 외우자니 금방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AA 프라임이랑 BB 프라임이랑 같이 찍어 섞어 바르면 기미주 분계가 제거돼서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외워요. 니들한테 강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 직선의 식을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직선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리진 않았고요. 수직이 되게끔 그렸어요. 이 직선의 식은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을 평행 이동하여, 평행이에요, 평행 이동하여 원점을 지나게끔 평행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을 거고요. 원점을 지났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가 됩니다. 이 직선 역시 평행 이동해서 원점을 지나게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 직선의 식은 y는 m'x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 지나는 직선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 직선은 여전히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지요. 됐나요? 자, 이제 처음에 그렸었던 직선들은 지워버리고 평행 이동한 직선들만 가지고 한번 증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보조선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1입니다. 그러면 다음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는 당연히 1일 거고요. 이 점은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에다가 1 넣어주시면 y가 m이 되겠죠. 자, 이 점의 x좌표 역시 x좌표가 1입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y좌표가 m'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좌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0,0이고요. 1,m입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는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합니다. 좌표 확인하시고요.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되겠죠. 이번에는 요 길이 구할 건데 x좌표가 같아요. 그러면 y좌표끼리 그냥 빼시면 근데 뭐 m이 큰지 m'이 큰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이랑 루트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이랑 절대값 m 마이너스 m 프라임이다 확인했고요. 요 세 개의 길이 중에서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빗변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변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빗변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날아갈 거고요. 루트 날아갈 거고요. 제곱해 주시면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서 m제곱, m제곱, m'제곱, m'제곱 날아가면서 좌변에서는 2만,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2m, m' 남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mm'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결국 두 직선이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수직일 때 그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므로
한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직선의 기울기가 3이면 다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3을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왜?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되거든. 됐나요? 그래서 직선 하나의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시게 되면 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구해진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배웠으니까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몇 번으로 가죠? 8번인가? 9번인가? 자, 아무튼 필수 예제 갑니다. 자, 문제 봐주시고요.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바로 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 자, 평행 나왔습니다. 자, 평행이라는 것은 어떤 힌트였었냐면은 기울기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다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기울기를 알아내는 거지. 어떻게? x끼리 빼줘. y끼리 빼줘.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도 여전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기울기 알려줬고 y절편 알려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쓰시면 된다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자, 수직 역시 기울기를 알려주는 힌트다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요 두 점을 이용을 해서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기울기를 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숫자가 얼마냐라는 건데 얘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러고 2,1을 지난다. 그럼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답을 이렇게 썼는데 답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5y는 x 플러스 3 아니면 x 마이너스 5y 플러스 3은 0 아니면 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3 이것들 중에 뭐가 답지에 나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난 이걸 썼는데 답지에는 이게 있어. 그럼 난 틀렸어? 아니지. 난 이걸 썼는데 답지에는 이게 있어. 그럼 내가 틀렸어? 아니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문제에서 특정 형태를 제시했다면 그 형태에 맞게끔 답을 적으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답이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쌤, 전 이걸 썼는데 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전 틀린 건가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변형을 해서 얘가 나와. 그럼 맞는 거야. 변형을 했는데 얘가 안 나와. 그럼 틀린 거고. 되겠죠?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두 직선이 주어졌고요. 그 두 직선이 바로 1번 평행일 때, 바로 2번 수직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이려면 기울기가 같으면 되고 y절편 달아야 되겠죠.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직선들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근데 지금 주어지기를 직선의 일반형이 주어졌잖아요. 물론 다음에 직선의 일반형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표준형으로 바꾸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형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 A, B, C죠. A, B,
B, C입니다. 요것들은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A, B, C 쓴 다음에 평행한데 그러면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게 A랑 B라 그랬잖아. 근데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Y절편을 만들어내는 게 B랑 C라 그랬잖아. 근데 평행하려면 Y절편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3A랑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4A가 2가 되나? 네,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수직이 되려면 A, A'이랑 B, B'이랑 섞어 찍어 바르면 기미 두 공개가 제거된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네. 이게 마음에 안 드시고 이게 유치뽕이면 니들이 좋은 걸 해. 난 어쨌든 니들이 이 공식을 외우면 네, 장땡이죠.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A의 값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으로 갑니다. 세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면 안 된답니다.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면 안 된다. 직선이 그려지고 직선을 그렸는데 이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자,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죠. 직선 세 개가 모두 평행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선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평행을 하더라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개 다 평행하지 않더라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세 직선은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모두 일반형으로 주어졌는데 뭐 간단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어 놓고 기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입니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려면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므로 다음의 경우는 만들어질 수 없다가 되겠죠. 얘는 두 개만 평행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두 개는 이미 평행하지 않아. 따라서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려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평행하려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평행하거나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면서 다음에 그림을 그려낸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 직선이 하나의 교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교점 어떻게 구하냐면 연립하시면 되잖아. 근데 교점 구하는데 식이 세 개가 필요해? 아니지. 두 개만 있어도 되지. 멀쩡하게 주어진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먼저 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1 될 거고요. x가 1이면 y도 1이네. 그래서 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1,1인데 그런데 이 직선마저 이 점을 지나야 하므로 이 점의 좌표를 다음의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성립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만 평행하는 경우에 A 값들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교점을 만들어내는 경우 A 값들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을 더하여라. 다 더하시면 1, 뭐 더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됐고요. 자, 이제 직선의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웁니다. 자, 점이 하나 주어집니다. x1, y1. 그리고 직선이 주어집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랬을 때 저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근데 거리라 함은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항상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가장 짧은 거리는 수직으로 내리 찍어야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점과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알려주지만 요 점은 몰라요. 알고 싶으면 구해야 돼. 그냥 수선의 발이라는 의미로 점을 찍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거리, 자, D라고 쓸 거고요. 요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는 거죠. 분의 절대값. 자, 이 식을 그대로 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런데 여기 있는 X, Y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식에 대한 유도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알면 돼. 이 공식만 알아도 내신 문제 푸시는 데는 절대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명, 이런 증명 있을 때마다 하시면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얘를 내후년에 수능 보는 날,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유도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또 힘든 친구들 많아요. 그쵸? 대다수의 친구들은 잘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쵸? 괜찮아요. 학교 내신 정도만 잘 준비하시려면 공식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공식조차도 안 한다라는 얘기는 그쵸?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 자기는 집에서 멀리 학교를 다닐 거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점수가 안 되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들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자, 공식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A라고 하죠. A점과 수선의 발. 이 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적당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몰라요. X2랑 Y2는. 근데 어쨌든 AH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거리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AH는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구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X1과 Y1은 문제에서 주어질지 몰라도 X2랑 Y2는 내가 적은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X2와 Y2에 대한 정보들,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땡겨내야 되는데 일단 X2와 Y2는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가 0을 성립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직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H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시고요.
구했죠. 그다음 다음 직선을 표준화하시게 되면 다음 직선의 기울기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면 x1-x2분의 y1-y2가 넘기셔서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거분의 이게 a분의 b면 얘가 a고 얘가 b다. 이건 좀 곤란해요. 그쵸? 그러니까 a분의 b가 3분의 4면 a가 3이고 b가 4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6이랑 8일 수도 있고 9랑 12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분의 얘가 a분의 b다라는 것은 x1-x2가 a, k고 y1-y2가 b가 아니라 bk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대신에 요거 대입하시면 ak제곱, ak제곱, bk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제곱 묶이죠. 그리고 루트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k를 뽑아낼 건데 이 k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k제곱이 k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k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절대값을 씌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a와 b는 문제에서 알려주는 힌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결국 숫자가 되는 건데 문제는 k죠. k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치? 그래서 K를 또 소거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건데, K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날릴 거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X2는 넘기고 넘기시면 X1 AK고요. 여기서 넘기고 넘기시면 Y2는 Y1 BK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힌트였잖아요. 그쵸? 요거를 좀 써먹자라는 거지. 그래서 X2 대신에 X1 AK를 Y2 대신에 Y1 BK를 대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전개될 거고요. by1 b제곱 k 자 A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X1 문제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A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K는 몰라요. B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Y1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주어지고요. K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자는 K밖에 없어. 그러니까 K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K가 들어가 있는 거 넘겨주면서 묶어버리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될 거고요. AX1 플러스 BY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를 구해 주시게 되면 A제곱분의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이 되는 거죠. 이제 요 K 자리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C를 빨먹었어요. 그쵸? 여기에서 X2에다가 Y2에다가 얘들을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C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C. 그래서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C. 그래서 BY1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K에다가 대입을 했고요. 뒤에 절대값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루트 제곱으로 쓰셔도 될 거 아니야. 되나요? 어차피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랑 약분되면서 결국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식을 외워주시는 거다. 거기에 추가로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낼 수 있다라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거는 개인 역량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되는 친구들은 해주시고 안 되는 친구들은 제발 공식만이라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점이 주어졌고요.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공식 쓰시면 되지.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때 그 직선은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인 상태에서 우리가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인 상태에서 우리가 써먹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뭐 일반형으로 바꾸는 게 뭐 어렵나? 다 넘겨서 는영하면 되는 거지. 그때 분수가 있으면은 적당하게 곱해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일반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식 들어갑니다. x계수 제곱하시고요. y계수 제곱하시고요. 더해서 루트 분의 절대값. 이 식을 그대로 쓰시는데 x에다가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넣어가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리화까지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네. 자, 3,0이고요. 직선의 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형인지 아닌지를. 일반형이니까 바로 거리 구하는 공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x계수 제곱 플러스 y계수 제곱 루트 분의 절대값 xy에다가 3,0을 대입을 하고 공식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a 제곱 분의 2네. 그게 얼마라고? 1이랍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2가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a제곱이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a제곱이 3이고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입니다. 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를 이제 활용을 했죠. 이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뭐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이거에 따른 공식이 있다라는 건 아닌 거지. 자, 봐봐. 이 직선 위에 점이 몇 개나 있을 거냐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쵸? 그 점 중에 하나랑 또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다 어떨 거야? 다 같겠지. 평행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낸 다음에 또 다른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시면 결국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리 없어요.
평행하지 않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만난다인 거기 때문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직선 위에 점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중에 하나를 불러주신다라면 1,2도 되겠고요. 2,4도 될 거고요. 그쵸? 0,0도 될 겁니다. 엄청 많아요. 다음의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 y를 아무거나 불러주시면 되죠. 정말 아무거나 물으면 안 되지. 27,456,5 이런 건 안 돼. 왜? 성립하지 않은 무로. 따라서 다음 직선 위에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사용할 거잖아. 따라서 다음의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 y를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서 가급적이면 간단한, 그러니까 0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x에다 그냥 0을 넣어. 그리고 y를 구해. 그럼 되죠. 되나요? 그래서 0,0으로부터 다음 직선까지 여기서 점을 구해놓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면 답이 0이 나와요. 당연한 거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당연히 0이죠. 구해보시면 진짜 0이 나와요. 네. 자,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절대값 x에다가 좌표를 대입을 하자는 거죠. 그럼 5네. 그러면 루트 5분의 5니까 유리화하셔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넓이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구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사각형 만든 다음에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삼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빼버려도 되는 거야. 이러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근데 이 풀이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자,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정을 좀 익히셔야 돼. 자, 뭐를 밑변으로 잡을 거냐면은 BC를 밑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높이는 점 A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내리찍은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을 구할 거고 높이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질 겁니다. 자, 먼저 밑변 BC. 물론 A, B를 밑변으로 하셔도 돼. 그럼 점 C에서 수순에 발 내리시면 돼. 뭐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자, BC 거리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루트 26이 밑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높이. 그럼 높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 대신 그 직선이 지나고 있는 두 점을 알려주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x 증가량을 구하고 y 증가량을 구해서 먼저 기울기를 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울기와 지나는 점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 5,3으로부터 직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게 거리 구할 거니까 저 직선의 식을 일반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절대값 대입한다 그랬습니다. x, y에다가 그래서 x에다가 5를 y에다가 3을 대입을 하셔서 거리를 구해 주시게 되면 얼마지? 18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구했으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선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증명 유도 가능한 공식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방금 한 과정들을 x1, xy1, x2, y2, x3, x3, y3 해놓으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공식이 뿅 하고 만들어져요. 그럼 그 공식의 결과가 뭐냐면은 2분의 1 절대값. 자, 5,3이 있고 2,6이 있고 1,1이 있어요. 그쵸?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부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뭐 2,6? 2,6을 이렇게 아래 위로 써. 그 다음 이제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부르시면 돼. 뭐 1,1, 그 다음에 5,3. 그런 다음 맨 앞에 적었던 거를 한 번 더 적어줘요. 5,3. 맞지? 맨 앞에 적었던 거 2,6을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런 다음 사선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혹은 신발끈 공식. 이렇게 신발끈을 매는 거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곱하고, 곱하고, 곱합니다. 얼마야? 그리고 더하죠. 이제 요거 두 개를 빼고 절대값 씌우신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계산하시면 35고요. 계산하시면 얼마지? 17인가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8.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넓이가 9가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직선의 방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이기도 하지만 활용도가 가장 높은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 확실히 잡아 두셔야 앞으로 있을 뒤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뒤에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뒤에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